네, 반갑습니다. 저희 ISV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클라우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야벳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 웹사이트가 없는 고객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이런 웹사이트의 운영, 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 보통 CMS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솔루션을 통한 시장의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강점, 그리고 어떤 고객들의 활용 예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웨비나가 진행이 되면서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 아니면 또 웨비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Q&A를 통해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웨비나 이후에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께 추첨하여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의 CMS 솔루션에 대해서 윤경식 팀장님의 발표로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에서 마케팅 팀을 맡고 있는 윤경식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효과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CMS 도입 및 구축 사례, 그리고 앞으로 CMS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CMS 종류, 그리고 CMS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웹사이트에 조금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런 CMS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기가 제일 적절한가, 그리고 이런 CMS가 저희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의 제품으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제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 특징 그리고 효과를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CMS를 통해서 구축된 B2B랑 B2C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스템 구성과 또 이러한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과 관련돼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향후 CMS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는 1999년도에 설립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부터 CMS를 만들어 왔고 현재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엔 이런 CMS가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형태로 바뀌면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나 혹은 또 스포츠 관련된 플랫폼으로도 또 산업 분야를 좀 넓혀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업에서 혹은 또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MS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CMS를 왜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CMS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컨텐츠들을 접하는 채널들, 혹은 웹사이트나 모바일이나 태블릿 같은 이런 다양한 채널이 좀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 그 채널에 맞는 웹사이트도 더불어 같이 증가되고 컨텐츠도 늘어나고 또 그걸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채널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이제 웹 기반의 이런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별도 개발을 하기 위한 백오피스들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CMS를 처음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과거에는 웹사이트 하나당 CMS 하나씩 이렇게 매핑되는 구조였다가 이제 웹사이트나 채널이 늘어나면서부터 하나의 CMS 안에서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환경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CMS는 이제 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정형, 비정형의 구분이 없는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형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음원이나 혹은 영상과 같은 이런 파일들이 될 수 있는데,
혹은 이제 우리가 RDB라고 표현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넣어서 필요한 서비스에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그 관리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형, 비정형 구분 없이 그 소프트웨어 내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파생되는 데이터 정보들, 상품에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이제 상품과 관련된 부가 정보로 뭐 가격, 뭐 용량, 뭐 제조사, 뭐 이런 이제 부가적인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메타데이터로서 CMS가 관리 기능으로서 이제 제공해야 되는 요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서비스에 필요한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연결이나 이제 배포할 수 있는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이제 변환이나 가공할 수 있는 형태의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구성이 복잡하거나 데이터 양이 많았을 때 그걸 이제 권한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권한 제어 같은 것들도 CMS의 기능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데이터들을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검증된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뭐 등록하거나 서비스로 내보낼 때 필요한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한 절차들, 이런 것들도 이제 CMS가 제공되는 기능 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MS를 이제 통상 기업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CMS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업 내에서 쓰고 있는 CMS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ECM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ECM에서는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 종류의 CMS, 기업용 컨텐츠 관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주로 몇 가지를 꼽아보면 이제 WCMS, 그러니까 웹 컨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다음 EDMS, 뭐 전자문서를 관리하는 뭐 PDF나 혹은 기업 내에서 이메일로 주고받는 이런 문서들을 중앙으로 관리하는 EDMS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영상이나 음원 같은 멀티미디어 파일들을 주로 관리하는, 주로 이제 마케팅 팀이나 혹은 뭐 출판사, 혹은 뭔가 유물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박물관, 이런 쪽에서 이제 사용되는 디지털 에셋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기업의 지식이나 혹은 학습을 위해서 뭔가 그 학습 컨텐츠를 관리하는 LMS, 혹은 이제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BPM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CMS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통상 CMS라고 얘기하는 것, 범주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WCMS, 웹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요.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도 역시 이 웹 CMS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제품은 이제 WCMS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CMS, 그러니까 WCMS는 크게 이제 동적 CMS와 정적 CMS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벤더마다 그 고유의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벤더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동적 형태의 CMS를 제공해주는 뭐 벤더가 있고, 또 정적 CMS가 있는데 그 차이를 좀 설명하는 장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우선 동적 CMS는 이제 인터넷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사용자가 요청한 페이지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응답을 받아서 이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이제 정적 CMS는 사용자가 미리 접속하는 페이지들을 CMS가 미리 이제 배포해서 내려놓으면 그 웹사이트에 이제 접속해서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적 CMS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그때그때마다 요청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이벤트나 인터랙션을 발생할 때마다 컨텐츠를 이제 실시간으로 갱신된 정보를 DB에서 가져와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B 연결이나 요청의 응답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뭐 2중화나 3중화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개로 구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또 정적 CMS는 이미 그 서버에 파일을 배포해 둔 방식이기 때문에 URL을 고정시켜서 서버에 놔두게 되고요. 검색 엔진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크롤링 할 때 기존의 이제 동적 CMS보다는 정적 CMS가 훨씬 더 크롤링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을 내려놓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이 없어서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웹페이지를 호출할 수 있는 특징도 있고, 서버 리소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최소화하거나 비용 측면에서도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이제 CMS는 그 보통 정적 CMS에 좀 가깝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야로 좀 비교해보면 개발 프레임워크형 CMS가 있고 패키지형이 있습니다. 일단 개발 프레임워크형은 개발사가 이제 자체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CMS 기능들을 이제 요청에 따라서 이제 개발하는 방식이고요. 패키지형은 이제 저희와 같은 이제 벤더에서 미리 정의된 CMS의 이제 기본 기능을 패키지로 구성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형은 이제 그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그 요구 기능에 맞는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개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요구에 대한 그 기능 충족도는 높은데, 일단 요구사항에 따라서 뭐 개발 기간이나 비용이 좀 증가하거나 납품 이후에는 이제 뭐 어떤 장애나 유지 보수에 대한 좀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나 유지 보수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이제 향후에 좀 많이 예상되고요. 패키지형은 이제 아무래도 기능이 어느 정도 정의된 내용을 가지고 버전 관리나 이제 빌드를 통해서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단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기존 개발 프레임워크형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뭐 기능 대비 가격 면에서도 이미 앞에서 만들어진 기능에 기간이 오래 거듭될수록 이제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구사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펑션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키지형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고, 다만 이제 커스터마이징 관련된 범위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객이 도입을 하실 때는 기존의 이 패키지가 자사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부합하는지를 충분히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CMS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일단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사이트의 이제 범위가 늘어나면서 관리자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관리자들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한테는 어떤 사이트는 어떤 메뉴를 관리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그 제어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CMS는 이제 저작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툴이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미려하게 이제 웹페이지들을 제작하거나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사실 이제 이 개발 기관과 비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영 관리를 외주 위탁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되는 역시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컨텐츠를 등록하거나 템플릿을 만들어서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검증 프로세스를 두어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승인이 난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서비스에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그 워크플로우 같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좀 검증된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웹 접근성이나 웹 표준에 대한 준수 여부들도 CMS를 통해서 검증된 데이터들을 내보낼 수 있거나, 혹은 공통 소스 부분들을 CMS를 통해서 일괄 변경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나중에 그 뭐 표준이나 혹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에 대한 이력 관리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소지라든지 어떤 시점에 어떤 작업이 일어났는지 등을 좀 더 투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CMS가 어떤 웹사이트에 조금 더 효과적인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웹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웹사이트나 혹은 페이지, 컨텐츠가 많은 경우에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컨텐츠를 통해서 수정이나 뭐 생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한 웹사이트일 경우에도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기관들이 이런 컨텐츠들이나 웹페이지 운영 관리를 위해서 뭐 외주를 보통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현업들의 요구사항을 외주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반영하기까지의 절차가 굉장히 길거나 혹은 요구사항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직접 현업이 웹페이지나 컨텐츠들을 제작하면서 직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이제 뭐 금융권의 금융상품을 관리하거나 혹은 뭐 보험사의 약관을 관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현업이 이해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업 쪽에서 이런 정보들을 참조해서 직접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이제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PC나 타블렛, 모바일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질 때, 심지어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웹 컨텐츠들을 여러 채널로 운영하고 싶을 때도 역시 효과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고요. 또 웹페이지는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형태의 서비스들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국어 웹사이트 운영을 하실 때도 역시 CMS가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자들이 많을 때 어떤 관리자한테 어떤 권한을 주고 누가 어떤 식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만드는 이런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좀 더 효율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CMS를 어떤 타이밍에 도입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당장 지금 내가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걸 CMS로 이관하자, 혹은 또 이제 웹사이트 개편 시기에 맞춰서 이제 CMS를 도입을 하자,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일단 벤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보다는 웹사이트를 개편하는 시기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새로운 CMS에서 맞춰서 재개발할 때는 일단 기존의 CMS와 무관한 영역들에 대한 재개발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불필요한 개발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의 데이터가 잘 정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CMS를 도입했을 때는 그 정돈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CMS에 대한 장점을 좀 충분히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웹사이트 개편 시기가 CMS를 도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시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갱신을 좀 재정비하거나 혹은 이제 새로 개편된 웹사이트의 서비스 기획을 CMS를 통해서 반영하거나 새로운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웹사이트 개편 시기가 CMS를 도입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아이온 컨텐츠 서버 이 CMS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 CMS는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본 장표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CMS 솔루션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는 특정 한 개 사이트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멀티 사이트를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마다 특히 이제 자바 환경일 경우에는 와스 어플리케이션하고 웹을 이렇게 분리해서 한 세트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CMS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컨텐츠 요소랑 템플릿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내가 관리가 필요한 웹사이트 쪽으로 그 페이지들을 이제 배포시켜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게시물 같은 컨텐츠들을 내가 이제 컨텐츠 메뉴 관리하는 부분에서 등록한 다음에 그 등록된 내용을 상위 승인권자한테 검토를 받고 또 그 컨텐츠를 어떤 디자인 템플릿에 앉혀서 어떤 사이트로 내보낼지에 대한 템플릿 관리도 역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승인으로 이제 검증을 받고요. 그게 이제 각각 주어져 있는 웹사이트 쪽으로 이제 배포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용자들이 이렇게 접속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CMS 내에서는 이제 CMS 컨텐츠와 무관한 좀 다른 요소들이 기관계 시스템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고객 정보랑 연동을 해서 웹페이지에 서비스를 반영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브랜드몰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상품 관리 정보들하고 연동해서 웹페이지로 내보내거나 혹은 ERP나 이런 기타 이제 다른 서비스랑 연동이 필요할 때 이제 이런 내부 연동을 위한 서비스 API를 이용해서 이제 시스템을 연계해서 CMS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웹사이트 영역에서 뭔가 검색을 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개인화 서비스 같은 목적에서 내가 접속했을 때 나한테 좀 유효한 컨텐츠들을 그때그때마다 이제 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는 이제 외부 API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웹페이지에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백엔드 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이런 서버가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 각각 서버에는 이렇게 이제 CMS가 배포된 그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리시버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이제 호스트마다 설치가 되면서 이제 그 컨텐츠들을 배포받는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통합 운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운영 역할별로 그 접속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자는 기획 설계하면서 사이트에 대한 기획을 담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웹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는 이제 뭐 디자인 템플릿이나 컴포넌트를 이제 개발해서 템플릿 소스 안에다 넣어놓고, 이제 컨텐츠 담당자들은 이제 컨텐츠를 등록할 때 작성자가 등록하면 승인자가 승인하면서 그 승인된 정보를 해당 사이트의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시켜서 템플릿과 함께 이제 이런 여러 개 사이트 쪽으로 배포를 하게 되고요. 배포 과정에서는 뭐 수동으로 배포하거나 아니면 뭐 예약 배포를 하거나 승인이 되면 자동으로 배포하거나 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웹사이트 쪽에 이런 정보들을 이제 내보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CMS를 통해서 이제 컨텐츠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좀 데모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CMS 그 로그인 화면이고요.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로 이제 입력하게 되면 이제 컨텐츠 관리할 수 있는 영역과 템플릿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관리하는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쉽게 생각하시면 뭐 보도자료나 뭐 혹은 공지사항 같은 이런 이제 컨텐츠들을 등록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요. 그래서 뭐 제목이나 뭐 내용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을 좀 더 첨부해서 첨부 파일을 관리하거나 뭐 등록 날짜나 뭐 등록 기관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메타데이터로 조금 더 관리를 원하면 해당 카테고리에서 이제 메타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첨부 파일을 등록하게 하고 싶거나 뭐 혹은 뭐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입력 필드들을 매핑을 해서 저장하게 될 경우, 아까 그 컨텐츠 등록하는 부분에 제목하고 내용 이외에도 이런 그 추가적인 첨부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필드가 생겨서 이 안에 이제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제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이렇게 등록되면 내가 컨텐츠 내용을 이렇게 수정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뭐 HTML 코딩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HTML 코딩으로 작업하거나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된 내용들을 작성하고 저장하게 되면 아까 이제 버전이 이렇게 증가되면서 어떤 시점에 어떤 사람이 컨텐츠를 어떻게 바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된 컨텐츠는 이제 디자인된 HTML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이트 매니저에서 주로 활용을 하게 되고, 아까 컨텐츠 관리에서 이제 등록된 컨텐츠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 템플릿을 이렇게 등록할 때 이렇게 이제 빌더 같은 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뭐 이런 그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이 안에 뭐 타이틀 정보를 넣고 설명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게시판 형태로 리스트를 이렇게 꾸미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그 리스트형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들을 불러고 와서 얘를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이렇게 넣어서 저장을 시키면 이렇게 템플릿이 등록이 되고, 이 등록된 템플릿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태블릿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태블릿에서 어떻게 보일지, 뭐 모바일에서 보게 되면 모바일에서 이제 어떻게 보일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끝나면 이제 디플로이, 배포를 통해서 이제 그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서버 쪽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이제 그 접속한 서버로 이제 배포가 돼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데모 내용이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저희 ICS가 이제 주는 몇 가지 특징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CMS가 앞서서 이제 가지고 있는 효과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거와 조금 더 더불어서 모든 데이터들은 이제 중앙 집중화 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사이트를 개편하거나 혹은 새로 만들어지는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컨텐츠들을 중앙에 이제 집중된 컨텐츠들을 가지고 새로운 채널로 또 새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사용자마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업무에 담당할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한 뭐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웹 인터넷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서버가 완벽하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서버가 이제 셧다운이 되더라도 실제로 웹사이트 쪽에 영향이 없고, 또 반대로 웹사이트의 이용자들이 폭주해서 서버가 다운이 되더라도 백엔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서도 역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상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이제 배포해서 내려놓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SEO, 검색 엔진 이제 최적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CMS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사례를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저희가 최근에 구현된 것 중에 글로벌 화장품, 뭐 이제 생활용품이나 식품 제조 판매로 좀 유명한 A사에 관련된 좀 사례고요. 뭐 B2C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약 30여 개의 개별 브랜드 사이트를 따로 가지고 있고,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노출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려면 이제 통합모를 이용해서 구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약 70여 개 정도 브랜드별 사이트들을 이제 글로벌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이제 저희 CMS를 도입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CMS를 이제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사업을 이제 올해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브랜드별로 사이트를 다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별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별도 팀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상품 관리하기 위한 PIM, 그 Product Information Management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CMS를 통해서 상품 관리를 하면서 그 상품 정보를 웹페이지에 이제 내보낼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있고요. 역시 그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 뭐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영어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다국어 사이트들을 구축할 때도 이제 통합된 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환경들도 같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개발 같이 뭐 예를 들어서 회원 정보 관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통합 어드민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이제 분리시켜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B2B 사례인데요. 이제 국내에서 그 반도체나 MLCC 등 이제 전자기기 부품 제조 기업으로 이제 유명한 S전기이고요. 여긴 역시 이제 글로벌 사이트 전개로 이제 국문, 영문, 일문, 중문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CMS로 주로 관리되는 포인트는 이제 제품 정보, 그 다음에 기술 자료, 기업 정보는 뉴스 컨텐츠들을 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특이점은 CMS 이용해서 그 제품이 약 3만여 개 정도 되는데, 그 3만여 개 제품에 관련된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관련 문서, PDF로 되어 있는 관련 문서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검색 서비스라든지 지금 화면에 캡처된 내용이 이제 검색 결과 내용인데, 검색 서비스라든지 혹은 이제 해당 나라별로 맞게 이제 컨텐츠들을 이제 배치해서 이제 내보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A 구글 어널리틱스 같은 이제 서비스 외에도 자체 이제 로그 분석 시스템들을 추가해서 이제 약간 그 듀얼 형태로 이제 분석해서 마케팅 운영이나 그 통계 관리 같은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서 그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뭐 공통적으로는 글로벌 사이트 전개에는 굉장히 좀 용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량이 많은 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었던 케이스, 그리고 브랜드별 같이 이렇게 어떤 같은 회사지만 제품별로 관리하는 조직이 이렇게 분리돼서 있었을 때 독립된, 같은 시스템이지만 독립된 관리 환경들을 이렇게 별도로 배분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저희 그 제품의 좀 장점을 잘 활용한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시스템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백엔드 영역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서버 쪽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이제 내부망 안쪽에서 보통 운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이쪽은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하는 서버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망 쪽에 보통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이제 그 시스템 구성도를 좀 보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사양들을 좀 나열을 했는데, 그렇게 고사양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메모리 부분에 대한 좀 비중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약 한 8기가 정도, 그리고 CPU는 2CPU 정도의 2기가 정도 사양이고, 일단 주요 OS는 뭐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오라클 11G나 포스트그레SQL 9.5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B2C 사례로 언급했었던 해당 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기반에서 CMS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초기 인프라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는 부분이 가장 크겠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MS 쪽의 강점으로 보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부분이 좀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관리나 운영 환경이 좀 분리되는 쪽에서도 좀 적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사 대비 이제 동일 스펙 기준에서는 좀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한 측면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좀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UI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 설정이나 뭐 저희가 이제 서비스 추가나 증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오픈소스 지원하는 부분이 타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지원 범위가 많은 걸로 보고 있어서 이번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애저를 선호하는 좀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 역시 이제 글로벌 서비스에서도 역시 타사 대비해서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MS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웹사이트 운영 관리를 통해서 이제 많은 고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CMS는 기존의 이커머스하고의 인티그레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CMS랑 같이 그 연계돼서 구성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 벤더 입장에서 고객 쪽으로 많이 딜리버리를 하면서 저희가 좀 느끼는 부분은 기존의 기업들이 컨텐츠를 어떻게 제작하는지가 주요 관심사였다면, 최근래의 어떤 그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는 컨텐츠 제작 방법보다는 컨텐츠를 누가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조금 더 관심사가 옮겨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새는 뭐 웹이든 뭐 태블릿이든 그 채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이용해서 저희가 공급하는 컨텐츠들을 어떤 시점에 고객이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뭐 이런 분석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나중에 뭐 이커머스나 컨텐츠를 소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파악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왼쪽 하단에 보이는 이 이미지는 어떤 고객이 웹사이트 방문을 해서 컨텐츠 이용하고 어떤 물품을 구매하기로 확정하고 구매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뭔가 사이트에 대한 그 충성도를 계속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고객이 디지털 채널을 이용해서 내가 제공하는 컨텐츠의 여러 가지 접점을 표시한 디지털 터치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어떤 제품에 대한 인지부터 구매 단계까지의 이런 모든 접점에서의 이 채널들이 고객한테 어떤 정보를 어떻게 던져주냐에 따라서 이 단계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의 이 디지털 터치 포인트를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여정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컨텐츠나 상품을 잘 활용하고 있다, 혹은 구매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웹을 통해서 이런 어떤 뭐 상품을 게시하거나 컨텐츠를 게시할 때 이런 그 요소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고객한테 특화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CMS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고객에 특화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고객의 경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CMS는 단일 어플리케이션 구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분석 도구나 혹은 이메일 캠페인이나 광고 운영 혹은 마케팅 오토메이션 같은 다른 도구들을 어떤 뭐 독립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따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서로 엮여서 플랫폼 기반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와 관련된 사례, 구축 사례들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이제 뭐 마케팅 오토메이션이나 분석, 이메일 관리 이런 이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혹은 이제 내부에서 기업들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뭐 전자계약 시스템이나 뭐 자산 관리나 혹은 추천 관리 같은 이런 시스템, 혹은 뭐 업무용의 이제 CRM이나 ERP, 인트라넷, 익스트라넷 같은 다양한 이제 내외부 시스템까지도 이 플랫폼 내에서 서로 연계해서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기존의 단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독립적으로 서로 존재했다면 향후는 이제 이런 그 플랫폼 기반에서 서로 엮여서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백엔드와 이 통합으로 관리된 내용을 가지고 웹페이지나 다양한 멀티채널 프론트로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식의 서비스 환경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향후 CMS는 기존의 단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플랫폼으로 조금 더 진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방향성을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이 내용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애저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ISV 솔루션들을 통해서 시장에 어떻게 딜리버리 하고 있는지 그 기능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그 기반이 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워낙 클라우드가 거의 대부분 많은 업체들이 클라우드에 서버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가 화두가 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겁니다. 사용자가 구현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서버를 구매를 해서 기술을 배워서 실제 개발을 하고 구현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느냐, 그런 시간 대비해서 클라우드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고 좋은 유용한 툴들을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시도를 했다가 문제가 됐었으면 언제든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조금 더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클라우드 위에서는 빅데이터에서부터 뭐 분석, 그리고 AI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술 요건 중에 클라우드가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아주 크게 되겠습니다. 보통 클라우드라고 하면 보통 IaaS, PaaS, SaaS 서비스로 보통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밑에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버 단까지 제공하고 있는 IaaS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성형의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SaaS형까지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IaaS, SaaS, PaaS 형태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고 보시면 쭉 매핑을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왼쪽 편에 보이는 것이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었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해당하는 것이 왼쪽에 있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었던 솔루션을 클라우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그리고 어떤 것들은 클라우드에서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SaaS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피스 365 제품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필요가 없이 완성형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SaaS 제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PaaS, IaaS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릴 애저 제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해서 그래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애저는 2008년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10년이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버 제품군에 대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서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시작해서 VM 그리고 플랫폼 애저 서비스에 해당한 다양한 기능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 위에서 사용자는 이제 쉽게 검색만 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어떤 VM이다, 어떤 DB다, 어떤 AI 관련된 기능들이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는 특정 제품군에 대한 특정 랭귀지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자바에서부터 PHP 어떤 모든 기능들에 대한 그런 개발 랭귀지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앱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프레임워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이미 오픈소스와 결합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중에 좋은 것들이 상당히 기능들이 강력하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강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쉽게 검색하고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사실 사용자에게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데 이 속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되겠고요. 애저 데이터 센터는 한국에 리전을 2개의 리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부 리전, 그러니까 서울권, 경기권을 커버하는 중부 리전,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가 나섰을 때도 한국 내에서 가용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산 지역까지. 그래서 최소 2개의 리전이 300km 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한쪽 리전이 장애가 전체 발생을 하더라도 다른 쪽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리전에서 커버해 줄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애저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에서 총 54개의 리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클라우드 벤더사에 비해서 리전 수는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망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들 간에도 광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빠르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네트워크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임대해서 네트워크망 사업자를 임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의 네트워크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스카이프라든가 엑스박스 그리고 빙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 시장에 맞는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익스체인지 서버 등을 모두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가장 튼튼하게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해저 케이블서부터 시작해서 육상에 있는 모든 그런 망들을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들 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 내의 데이터 센터에서 각 사용자 단까지 연결되는 네트워크망 이것들은 지금 보시면 엣지 노드를 통해서 지역 인터넷 서비스 파트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K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각각 지역까지 다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감한 고객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야 될 수도 있고 뭐 가령 내가 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유럽에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클라우드 위에서 다양한 법규들에 대한 것들을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서티파이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보안 인증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는 사실 업계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비해서도 가장 많은 87개의 보안 인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알고 계신 ISO 인증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금융에 관련되어 있는 인더스트리 규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리저널, 지역마다 제공하고 있는 보안 규제들도 있겠습니다. 뭐 가령 한국의 예시를 든다면 한국의 ISMS 인증이 되겠죠. 그래서 ISMS 인증을 받아야 되는 국가 요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애저 클라우드의 데이터 고객 환경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위해서 이미 국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올려야 되고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자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않고
클라우드에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돌리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오해가 많이 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합류하기 전까지 그런 오해를 좀 했었는데, 오픈소스를 지원을 하느냐?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 프로젝트, 그러니까 GitHub가 되겠죠. GitHub의 오픈소스 기여로 한 프로젝트에 사실 1위입니다. 가장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고 있고, 그만큼 오픈소스와 친화적으로 애저 위에 필요한 솔루션들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윗단에 데브옵스는 사실 애저를 쓰시지 않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잘 모르시더라도 이 기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데브옵스 기능을 쓰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이 안에는 뭐 젠킨스나 그룬트 등 다양한 오픈소스 데브옵스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에 해당하는 모든 기능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오픈소스를 애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쉽게 선택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입장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고 싶다 라고 했었을 때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바로 검색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휴대폰에서 앱을 골라 쓰듯이 애저 포탈에서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 뭐 가령 IoT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을 찾고 싶다. 그렇게 하면 IoT라고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우사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오픈소스의 뭐 포스트그레 DB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검색을 하기만 하면 여기 쉽게 이미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서버를 쉽게 클릭만 해서 내 환경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사용자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쉽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만 배우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언급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밑단에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가령 스토리지 환경,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컴퓨팅 환경, 서버 환경이 되겠죠.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쉽게 선택해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윗단에 플랫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것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안 센터라는 것을 따로 애저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디도스 공격에 해당하는 의심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해킹에 대한 위험들이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얼럿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우측에 보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온프라미스와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뭐 가령 계정 관리에 해당하는 것, 액티브 디렉토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애저 위에서도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백업도 마찬가지로 온프라미스에서 받았던 백업을 클라우드로 연계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고객은 굳이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퍼블릭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모든 각각 플랫폼에 대한 기능은 사용을 하고 싶어. 그렇지만 이 서버는 우리 데이터 센터 내에 보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애저 스택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애저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이시는 부분이 바로 이 컴퓨팅, 그러니까 다양한 더 많은 기능들에 대한 것들의 솔루션의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CDN에서부터 그리고 요즘 뭐 쿠버네티스나 도커 기반의 서버리스 환경, 그리고 뭐 애저 펑션이라고 해서 API 기반으로 쉽게 개발해서 쓸 수 있는 환경들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 위에 보면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베이스. 요즘에는 굳이 OS에서 사용자가 DB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파스 형태로 모든 것들 운영이나 관리를 벤더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주는 파스 형태의 DB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MS SQL에 대한 파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MySQL의 파스, 그리고 그런 거 이외에 키밸류 기반의 코스모스 DB 등도
모든 것들이 파스 기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온프라미스 기반에서 제공하고 있던 DB들도 당연히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관심이 많은 인텔리전스 그리고 IoT 부분에 해당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은 학습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부분에 대한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기계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줘서 할 수 있는 인지 서비스들, 가령 음성 인식, 영상 인식,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리고 텍스트 인식, 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기능들도 이미 인텔리전스 코그니티브 서비스 안에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분석, IoT 등도 기능들이 있고요. 뭐 네트워크, AI 등 다양한 기능들의 범주별로 클라우드 환경 위에 검색을 하시면 쉽게 요즘에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 보시면 한글로 설명서가 아주 잘 되어 있고, 동영상으로도 시간만 있다고 하면 쉽게 모든 기능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정보를 통해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SLA, 서비스 레벨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우리 VM이 장애 시간이 99.99% 이상은 되어야 돼. 예를 들어 이런 요건에 대한 것들을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서비스 레벨별로 모든 기능들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장을 합니다. 그 보장을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애저의 SLA로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웹 링크를 통해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팁이 되겠는데요. 쉽게 애저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요. 지금 오른쪽 위편에 보시면 azure-microsoft.com에 free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계정, 지금 약 22만 원 정도 한 달간 쓸 수 있는 계정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은 1년 내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 무료인 서비스들, 가령 리눅스 VM의 B 타입에 해당하는 VM은 750시간까지 무료가 되겠고,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디스크, 그리고 스토리지, 그리고 DB에까지 이르기까지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무료로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체험을 해 보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애저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애저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고요. 웨비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혹시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니면 앞서 진행했었던 ISV 솔루션에 대한 궁금증도 괜찮고요. 저희 Q&A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쪽으로 바로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iconkorea@microsoft.com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모든 궁금한 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솔루션과 ISV 업체 솔루션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